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한 3달 됐더라고요. 제가 그 사이에 다른 일들도 좀 있었고,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일도 있었고, 뭐 이래서 그동안 라이브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오늘은 이 주제가 저한테 먼저 제보를 주신 분들도 많았고, 저도 보면서 이거는 꼭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명백하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허위 정보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허위 정보들이 유튜브에 너무 넘쳐나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주는 팬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이게 괜찮은 것인가, 이대로 계속 그냥 둬도 되는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을 일단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젯밤이랑 어젯밤에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랑 FN 코리아 등 축구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올렸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제보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영상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라는 제보를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 결과 너무나도 제가 봤을 때 사실과 거리가 먼 방송들이 막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보를 다시 구했고 그 모든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으로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 첫 번째 완전히 허위, 그리고 완전히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방송으로 내보냈던 사례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일단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어떤 사례들이 어떻게 허위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이게 왜 문제인지, 이게 어떤 건지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먼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의견들도 공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 이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뭔가, 그 등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제 얼굴에 화면을 가리면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제 카메라를 켰는데 제 얼굴에 화면을 가릴 수가 있으니까 제 얼굴은 빼고 할게요. 네, 제 얼굴 화면은 빼고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빠졌나? 네, 빠졌네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이 사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 처음 계기였거든요.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이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사례는 한 채널의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특정 채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 채널, 각기 다른 채널의 세 영상의 예를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예인데 지금 보면 왼쪽 거는 과르디올라 감독에 대해서 한 인터뷰고 오른쪽은 제라드죠. 근데 왼쪽 거는 조회수가 58만 회고 오른쪽 거는 82만 회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쵸? 근데 둘 다 지금 제목 썸네일만 보면 과르디올라 감독한테 리버풀 경기가 끝난 상황인데 이게 손흥민 있으면 이겼죠라고 물어본 것처럼 지금 썸네일이 되어 있죠? 과르디올라 감독한테 리버풀하고 맨시티가 끝났는데 기자가 저기 가가지고 그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맨시티 팬이고 리버풀이랑 내가 두 번 리드를 하다가 두 번 무승부를 당해서 열받아 죽겠는데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는 우리 팀 선수도 아니고 저쪽 팀 선수도 아닌 손흥민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자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이렇게 돼 있죠, 썸네일이. 오른쪽은 제라드한테 손흥민 뻔하다면서 해트트릭 했네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이 썸네일 자체가. 그쵸?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이해하게 유도하고 있죠. 이 썸네일이. 그럼 이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게요. 그 다음에 먼저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다른 채널의 다른 영상입니다. 이건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에요. 자, 여기는 맨시티 리버풀이고,
여기는 아스날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이 팬들이신 분들이 계시겠죠. 물론 다른 팬들도 계시겠지만 여기는 아스날 예입니다. 이것도 40만이죠 조회수가. 그다음에 가장 많이 제가 제보를 받았고 가장 많이 분들이 본 거는 100만 회예요. 이거 거의 98만 회거든요. 조회수가. 다시 과르디올라 감독이고 제가 여러분 하나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는 게 되게 급박했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계속 새로운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사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찾는데 8시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정리를 했는데 여튼 이런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 것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과르디올라 감독 이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영상 내용 맨시티 리버풀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소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누군가가 소니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맨시티 리버풀 경기 후에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면 있잖아요. 거의 그 업계에서 퇴출당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 리버풀 맨시티가 끝났는데 거기 가서 왜 손흥민을 물어보겠습니까? 그 기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 요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마우스 요 커서 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소니 같은 피니셔를 영입할 계획은 없는 것인가? 라고 했답니다. 죄송해요. 카톡이 왔네. 지울게요. 소니 같은 피니셔를 영입할 계획은 없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맨시티랑 리버풀 경기가 끝났는데 과르디올라 감독한테 가가지고 팩트는 제가 이걸 다 확인해봤거든요. 팩트는 아무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이날. 당연하죠. 당연하지. 누가 여기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까? 지금 이 두 팀 경기. 이 두 팀이 사실 그리고 지금 우승 경쟁팀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리그 우승 경쟁팀이 아니라 사실 지금 영국에서는 이 두 팀의 경기를 놓고 역대 최고의 뭐 라이벌전이다 하면서 엄청 뜨거웠어요, 화제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여튼 사실이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래서 소니는 그중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세 번째 우리가 우승에 실패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래서 이 영상의 댓글을 보면 제가 나중에 댓글 캡처해놨거든요. 캡처해놓은 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이 방송을 본 팬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야, 과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한테 관심 있대. 손흥민 맨시티 가는 거 아니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 제가 뭐 굳이 이게 왜 잘못됐는지 설명을 해야 되나요? 자, 팩트는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도 언급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나온다고. 이게 지금 과르디올라 감독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콘테 감독이 한 코멘트도 있죠. 콘테 감독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죠? 콘테 감독 기자회견은 제 유튜브에서 매번 보내주고 들으니까 다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모두 그와 같은 손흥민 같은 마인드를 가질 것을 요구하며 그 덕분에 손흥민 덕분에 그런 팀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콘테 감독이 지난 경기 아스톤 빌라전 끝나고 팩트는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 여러분 다들 보셔서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을 했지만 콘테 감독은 오히려 그 후보 선수들을 챙기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손흥민 선수의 칭찬을 하지 않고 오히려 모우라 베르바인에 대한 언급을 더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증거가 뭐냐? 제가 증거를 보여드려야겠죠. 일단 과르디올라 감독이 가장 화두였으니까 그리고 콘테 감독 증거 뭐냐? 제 유튜브에 있잖아요. 콘테 감독이 한 모든 발언이 제 유튜브에 있지 않습니까? 여튼 맨시티 자 이게 맨시티 기자회견이 담긴 영상 전문이 여기 챕터까지 나눠져 있는 채널이거든요. 하나도 맨시티 리버풀 경기 외에 대한 질문이 나온 적도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증언을 해주셨죠. 저한테 가디언 기사 링크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FN코리아에서 막 저한테 쪽지로 막 링크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고 인스타에서 저한테 인스타 DM으로 막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분도 계셨는데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없는 게 당연한 경기였고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두 번째 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더 심각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건 며칠 지난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면서. 이거는
이 사례 보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이 뭐냐면 이거 다른 채널입니다. 참고로 같은 채널 아니에요. 다른 채널입니다. 영상 내용이 뭐냐면 토트넘 경쟁팀인 아스널이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패했다. 졌었죠, 최근에 졌죠. 근데 기자가 아르테타 감독한테 왜 손흥민을 못 막죠? 라고 물었다. 이게 뭔 소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아니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졌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경기에서 기자가 왜 아르테타 감독이 손흥민을 막냐고 못 막냐고 물어봅니까? 손흥민 선수 언제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가 됐죠? 지금 막 시 공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영상들이 시 공간을 왔다 갔다 하고 막 의식의 흐름의 기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영상을 딱 보면. 그래서 더 나가서 더 디테일하게 보면 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했다 그래요. 자 손흥민이 기록한 첫 골에서 베예린이 잘 막았는데 균형을 잃었대요. 베예린이요? 베예린이라고? 베예린이라는 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베예린이 여기서 어디서 나옵니까? 베예린 지금 어디 있죠,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 방송을 볼 정도의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지 않나요, 다들? 베예린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영국에도 없습니다, 베예린. 잉글랜드에 없어요, 그죠? 베예린은 지금 레알 베티스에서 뛰는 중이에요. 지금 손흥민 선수는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가 아니고 베리는 레알 베티스에 뛰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스널이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진 경기에 대해서 손흥민에게 골을 먹은 이유가 뭐 베린이 뭐 균형을 잃었다라고 대답을 했대라고 지금 명상을 만든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본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지금? 내가 다른 공간에서 살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다시 아무튼 정말 이런 영상들이 지금 이것도 40만 명 가까이 본 거예요. 40만 명. 그 다음에 이거는 100만 명이 본 거거든요. 거의 100만 회. 조회수가 100만 회인데 완벽한 허위 사실 라디오 영상 사례 추가입니다. 이제 이 썸네일에서 보면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이 기자회견 중에 왜 아무도 모르죠? 왜 손흥민 헤트트릭 문제가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먼저 말했다라는 것처럼 하고 있죠. 이 도대체 무슨 사연인가? 이게 저한테 아주 많은 분들이 링크를 보내주시고 제보를 해주셔서 제가 본 건데 자 영상 내용을 보면 이렇게 흘러가요. 손흥민 헤트트릭 이후에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무슨 뜻밖의 일이 벌어졌냐? 감독 순위 1위 과르디올라가 손흥민에 대해 폭탄 발언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뭐 폭탄 발언을 했다니까. 감독 순위 1위 과르디올라가 관심이 가죠. 그래서 그 영상 내용을 보면 그래서 과르디올라가 말하기를 이게 리버풀전이 끝나고 아무튼 뭐 어떤 간에 과르디올라가 말하기를 손흥민 경기를 모두 챙겨보고 있고 모두가 손흥민의 득점을 축하하며 열광하고 있다. 그런데 다들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뭘 놓치고 있냐? 토트넘의 역사를 새로 썼기 때문이다. 아니, 지금 이거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왜? 도대체 어디서 왜? 과르디올라 감독이 토트넘 감독이 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뭐 지금 이적 시장은 아직 멀고 멀었는데 지금 뭐 손흥민 선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다 떠나서 너무 밑도 끝도 없죠. 이건 정말로 거의 소설의 영역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이 지금 댓글을 읽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댓글 소설의 영역 아닌가요? 이거는 정말.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어 저기 뭐야 죄송해요. 아까 제가 지금 막 설명드리는 사이에 누가 슈퍼채팅을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지 티모 캡틴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다시 더 나가서 과르디올라가 말하기에 손흥민은 토트넘 역대 톱10에 진입했다. 어 그러니까 이 썸네일이 뭐냐면 왜 아무도 이걸 모르냐라고 가르디올라 감독이 말했다는 거예요. 야 손흥민이 톱10 토트넘 역대 톱10에 진입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 왜 니들 아무도 이거 얘기 안 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토트넘 감독도 아니고 콘테 감독도 저런 말은 안 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영상이 조회수가 어떻다? 98만 회예요. 98만 회입니다. 98만 회. 중복으로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뭐 80만, 90만 명이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영상을. 지금 이게 그 아까 98만 뷰가 나온 그 영상의 댓글들입니다. 그 댓글 보면 자
과르디올라마저 승리에 대한 총평을 상당히 길게 하며 칭찬을 하다니 과르디올라도 손흥민의 진가를 알아본 듯. 과르디올라도 인정하는데 왜 자국 선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 이게 지금 이게 댓글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그 댓글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3개만 퍼왔을 뿐이지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댓글 680개랍니다. 680개란 말이에요. 680개. 680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이거 제가 그래서 이건 다른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시청자 유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시청자 유린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어제 관련 영상 보고 나서 진짜인가 싶어서 펩 인터뷰 다 뒤져봤는데 시간만 낭비. 이건 뭐죠? 시청자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잖아. 이런 영상들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밑도 끝도 없이 이 사례만 열거하고 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생산자부터 이런 영상 제작을 중단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영상을 중단하기 위해서 소비자, 미디어로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계속 필요합니다. 계속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소비자분들 미디어에서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그런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분들 이런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신고도 하실 필요가 있고 스스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생산자의 차원에서 왜 끝나야 되는데 이 생산자 차원에서 끝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뭐냐면 이 사람들 대부분 유튜브에 가장 취약한 문제가 뭐냐면 익명으로 모든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익명으로. 저 같은 사람은 제 이름을 걸고 유튜브를 하고 제 이름을 걸고 라이브를 하지만 아무런 개인 정보가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컨텐츠 만들어서 돈만 버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로부터 모든 게 근절되기가 어려워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컨텐츠, 신고, 스스로 문제 제기 여러분들이 계속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미디어,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저도 미디어의 한 사람으로서, 미디어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미디어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면서 손흥민에 대한 허위, 날조, 방송 내용을 보고도 그냥 둬도 괜찮은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왜 다들 가만히 있을지. 지금 제가 이번에 제보를 구한다고 했을 때도 이런 게 제발 좀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시청자분들의 니즈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미디어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아무도 그런 거를 다 보면서 유튜브 하시면 다 보실 거잖아요. 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다들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부적절한 동영상, 채널, 기타 컨텐츠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유튜브에 직접 문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1대1로 문의를 했어요. 제 채널 채팅에서 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유튜브에서 부적절한 동영상, 채널, 기타 콘텐츠 신고 여기 보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거는 허위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이렇게 여기 신고를 하시는 버튼을 보면 오른쪽에 보면 사용자를 현혹하는 텍스트, 사용자를 현혹하는 미리 보기 이미지 이거 신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고 대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유튜브는 이거는 문제. 이건 커면 허위 사실이다. 이 영상들은 그걸 여러분이 신고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고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은 신고를 허위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고도 마찬가지로. 네, 신고도 여러분도 허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를 허위로 하시면 여러분이 거꾸로 이건 무고죠. 신고를 허위로 하는 건 무고예요. 여러분도 신고를 허위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무고가 되는 거니까. 무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여튼 오늘 이 주제가 거의 한 30분을 방송을 했는데 이런 말들이 많아요. 국뽕TV 심지어 이제 심지어 허위 날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미 너무 많아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렇다고 그대로 그냥 두기보다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기라도 하고 그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제보를 받고 이건 허위 사실 아닙니까? 라고 제보를 받고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할 게 사실 확인했는데 진짜 명백한 허위면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할 거고 문제 제기를 할 거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한테도 제보를 해주셔도 좋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보시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는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도 계속 생각할 거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같이 생각할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동안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한동안 제가 라이브를 많이 못했는데 앞으로 라이브를 좀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튼 여기까지 오늘 방송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